이렇게 찍던데. 근데 이렇게 찍는 게 나아요. 네, 기자여러분 굉장히 주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공약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만 모아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공약을 조금씩 보내드리고 또 종합적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 민주당이 경선에서부터 민주적 절차, 다른 당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적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민주적 절차가 다른 타 당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타락, 허위사실 보정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책으로 승부하자 이런 얘기가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중앙당에서 또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지역 후보들이 상대 경쟁 후보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경고도 보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후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도가는 측에 유포하고 경선의 축제가 되는 경쟁을 흐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켜봤지만 단호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발표 등 선진적이면서 또 우리 민주당이 특히 진보 진영이 도덕적으로 앞서가야 되는데 이 도덕적으로 승부하고 깨끗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촉구를 하고 다시 또 이런 재발된다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또 중앙당에서는 크게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데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려보고 정책 기자회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 조금 날아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한 게 있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전북과 전주 시민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전북과 전주 그리고 시민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에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북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전북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새만금을 묻는 메가시티로 만들어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각 시군의 단절적인 경제, 산업 정책을 통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의 지역 발전 전략, 독자적인 발전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전주를 디자인하겠습니다. 황방산의 국가정보원과 전주시 자전거 경륜장을 이전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속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동, 효자동, 정화조 직관로 사업을 5년 이상 앞당기겠습니다. 천변 도로를 재정비해서 교통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청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인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골목 상권 전용 지역 화폐를 도입하여 전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북의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 경기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제를 국가정책으로 전환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을 위해
취업 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고졸 취업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을 주민 여러분, 삼천 서신 효자동은 문화시설 소외 지역입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여 전주시의 주민을 위한 전주시립미술관, 국민체육센터, 퀴즈복합문화센터, 효천지구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전주시 내 버스 노선이 구도심 위주로 배치되어 전주 서북권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서북권 주요 도로에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중심 지역으로 바꿔내겠습니다. 2023년까지 삼천동 소각장의 전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발표한 6대 분야 20개 세부 공약은 지난 4년 1460일간의 지역활동과 과정에서 생각하며 다듬은 공약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저의 오랜 신념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4년 죽을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정신, 실패와 성공을 발판 삼아 이제 저 최형제가 전북도민 전주 시민과 함께 완전하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실천하는 국회의원을 약속드립니다. 꼼꼼히 따져봐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형재.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잠깐만 중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근데 황방산이 이렇게 있고 선장산인데 이게 잘려 있습니다. 이걸 에코브릿지를 통해서 사람도 이 거리가 짧아서 소신동과 효자동 지역 사람들 운동이 적은데 이 양을 충분히 넓혀서 하도록 이렇게 해내고요. 또 하나 동식물들이 완전히 이동이 자유롭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에코브릿지를 하겠고요. 또 이곳에 잘 아시는 국정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또 개혁해내면서 국정원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해외 정보를 집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큰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법에도 없이 이 부분은 2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여기에 이제 물론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과 충분히 검토해서 이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삼천동, 서신동, 효자동이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은 거의 이 덕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덕진과 여기가 경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곳이 신시가지라고 하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교통 문제 또 주차 문제 등은 매우 힘들어하는데 실제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관 또 미술관, 실미술관 등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경륜장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이클 전주시 자전거 연맹이 제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해서 이거는 저는 충분히 설명했고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미리 상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사과도 드렸고 또 고민했습니다. 제가 늘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하는데 사이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효자 종목이었고 이건 오래돼서 지금 연습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이 부분을 스포츠타운으로 옮겨서 옮길 때까지 이것을 해체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여전히 준비하고 연습을 하되 그 옮겨서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이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 문제는 이게 스포츠 시설, 스포츠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이게 주변 주민들의 땅값 문제라든지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여론을 만들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대안으로 만드는 문제는 그렇게 해나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이건 같은 내용이고요.
예, 아시다시피 삼천동, 서신동, 효자동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고요. 어떻게 과연 시내버스를 타고 어떻게 어떤 분야로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큰 도로를 중심으로 기간 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마을 버스를 통해서 완전한 대중교통의 변화를 이뤄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노후화된 소각장 이 문제 존치 여부를 지금 상당히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이 좀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상 문제도 그렇고 설득하기 위해서 현금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문제점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를 시설을 미세먼지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설을 새롭게 어떻게 완비할 건지 이전할 건지 이런 문제를 203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기오염 물질 저감 미세먼지 세이프존 이부는 미세먼지 등등의 여러 환경 문제가 사실은 여러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없는 사람 서민들이 가장 피해받고 이걸 극복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또 공공 영역이 나서서 이 문제를 세이프존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원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 미세먼지라는 게 어린이, 노약자 또 이 서민들이 이 부분에서부터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이걸 충분히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한데 하여튼 요지는 전북을 큰 그림을 통해서 전북에 희망을 갖게 하고 전주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을 지역이 청년이 전주시에서는 가장 많은 곳입니다. 청년들이 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선 후보 이상직 후보가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황방선 총장님 신세로 건설 이사로 공약을 발표했거든. 차이점이 있는가요? 같은 건가요? 제가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제 타 후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전혀 다른 저희가 이건 에코 브릿지 그러니까 다른 건가요? 좀 완전히 다르죠.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생태 축을 연결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한강산 터널과 관련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뭐 여기서 또 검토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약한 에코브릿지는 터널과는 전혀 관계없는 왜냐하면 일반 유권자가 선생님은 정확한 어떤 타후보고 좀 후보님이 하는 주장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야 선택을 아니 근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건 생태 축인 거고 그건 교통 문제예요. 연관된 것이긴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통합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황방선 터널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황방산 터널 하나를 가지고는 교통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터널을 뚫으면 터널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과 개발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터널은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다만 이 교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전주대 아울렛 근처에 그 고가도로를 통해서 입체도로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또 터널을 통해서 나와서 그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입체도로를 할 것인지 또 어느 부분은 지하 차선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교통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기 노력했지만 이 터널은 일단은
그 뭐라고 할까요? 우선순위에서는 밀린 상태인데 저는 그러나 이 문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해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좀 충분히 검토하는 한 사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로는 이 통과해서 이 나머지 통과된 다음에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좀 선정적인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서두에 모두의 일부 후보들의 그 경쟁 허위사실 유포 지나치다 이건 중앙당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서 일하는? 예, 지금 중앙당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제가 우리 전북 지역의 상황을 가지고 한 건지 또 타 지역 상황을 하고 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일단 어떠한 사실을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되고 보도된 이후 아침 7시부터 다수의 문자가 그걸 링크를 해서 문자를 날려내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법적 다툼이나 중앙당의 사실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주에 대해서 사실조사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공약 중에 그 삼천 서신 효자동이 문화시설 소외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제 어제 그 전주 종합 영화 촬영소에서 60% 이상 촬영된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에서 사계로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황금종려상 받은 이후에 가서 물어본 것과 또 어제 받은 동시에 이제 물어보니 여러 가지 뭐 시설 투자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래요. 이런 좋은 촬영소를 전주에 두고 또 같은 성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예산 10조 원 시대에 열겠다고 했는데 전주에 이런 귀한 그 장소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이제 좀 지난 행정에서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여쭙니다. 네, 지금 그 영화 촬영소는 원상림 지역에 있는데 저도 여러 차례 거기를 돌아봤습니다만 활용도라든지 또는 그 시설 자체가 조금은 전주 국제영화제를 하는 전주 도시로서는 좀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생충 영화도 한 60%를 우리 진북터널 등 한 60% 촬영지가 전주인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면 그 공간들이 이제 다 관광지가 될 텐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더 투자되고 또 전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여론화하고 또 쟁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그 면접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면접에 대한 보이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 어떤 장점을 보여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여러분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도 주목을 받지만 허리도 있어야 되고 또 수비도 있어야 되고 골키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요즘에 우리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조인이 많다든지 여러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필요한 상태에서 저는 전주에서만 활동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주천 자연하천을 만드는데 제가 기획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모험이 됐고 세계 대회에 나가서도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지역 갈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개입해서 해결도 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국화 해내겠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남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남이 모든 분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아주 전략적이고 정치에 밝아서 좋은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호남의 지방자치가 서울이라든지 또는 영남이라든지 충청보다 훨씬 유능하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의원들이 서울에 가서는 개혁을 외치지만 지역에 내려와서는 토호 세력
기득권 세력과 손잡고 일을 합니다. 또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나 전략 공천하고 또 경쟁 없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공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돼야 되고 지방 정치 세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정치 세력이 바뀌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범을 보일 때 전국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도 건설할 수 있다. 그 기반을 통해서 그렇게 호남 정치 개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내기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